네,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2016년 내부 거래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.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가 많이 증가했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 거래 금액 비중이 이제 많이 12.2%로 높아졌고, 그다음에 비상장이나 총수 일가의 내부 거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. 그다음에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중이 높아진 거.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비중은 12%에서 15% 높아졌기 때문에 네. 대부분 다 그 비중이 높아졌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비중은 높아졌군요. 아까 앞서 보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낮아졌는데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네, 그렇죠. 있거든요.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걸까요? 그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는 회사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SK나 포스코 뭐 이런데 이런 수직 계열화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는 수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네. 이제 높아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고요. 두 번째로는 비중이 높아지는 의의가 이 대기업들이 독점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. 대기업들이 조금 욕심을 부리고 그렇죠. 있다라고 볼 예. 수도 있겠군요. 예. 뭐 총수가 있는 집단과 총수가 없는 집단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땠습니까? 예, 그렇죠. 총수가 없는 집단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. 네. 총수가 있는 집단일 경우 10대 그 집단을 비교해 보면 10대 집단인지 삼성, 현대차, SK, LG, 롯데, GS, 한화, 현대중공업, 신세계, 두산 이렇게 10개 그 집단인데요. 네. 이 집단의 금액이 6천억, 비중은 약 0.1%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 6천억이다 비중이 0.1%다 하지만 이게 그 전체 이 회사들의 매출이나 거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되죠.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?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 0.1% 증가했으니까 약 한 그 10조 이상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. 굉장히 많이. 금액 면에서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대차나 그다음에 삼성,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사실 거래 비중이 다 큰 그 업체들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업종이 다 그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. 비중이 작더라도 그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업종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. 업종별로 차이점을 짚어주신다면요. 그렇죠. 이제 비중이 높은 데가 이제 주로 SI, 이 시스템 통합업체,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. 부동산 네. 임대나 관리,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공사업, 그러니까 건설 같은 데 전문 공사업을 말하겠죠. 그다음에 이제 사업 지원 서비스, 소위 말하는 MRO나 이런 사업 지원 서비스, 그다음에 그 포털 같은 정보 서비스 업체들이 비중이 높았고요. 비중이 높았군요. 네. 비중이 높은 업체 말고 이제 금액이 높은 업체들은 자동차, 석유화학, 전자, 건설, 금속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석유화학을 한 건만 거래도 뭐 몇천억이 그렇죠.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당히 높았습니다. 그러니까 비중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액과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뭐 총수 일가라든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. 어땠습니까? 네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그수록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발표한 자료를 찾아서 보게 되면 네. 총수 그 일가가 이제 2세가 특히 그 지분율이 100%인 데가 그 내부 거래 비중이 66%나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네. 쉽게 말씀드리면 그 2세한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일단 돈을 벌게 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런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사익 편취 이 규제 거래 대상인데 거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%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재벌 이런 대기업 집단군은 2세, 3세들한테 그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걸로 네.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. 네,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기업 집단국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앞으로 전망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을 지금 많이 내놨어요. 그래서 네. 아마 이런 대기업 집단군은 계속 감시가 강화될 거고요. 네. 또 특히 그 총수 2분이 지분이 높은 회사들은 감시적 모니터링이 아마 더 강화돼서 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봅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